자, 반갑습니다. 자, 체육사랑 철학윤리 요 책으로 이제 이렇게 한 권으로 냈고요. 체육사 철학하고 이제 윤리가 조금 양은 많은데 출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예측 가능하기 쉬운 어떤 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께에 비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체육사에서 서양 체육사를 이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받으셨나요?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이제 출제되는 걸 보면은 2022 교육과정 그 신체활동 예시표가 있습니다. 신체활동 예시표에 보면은 일단 5, 6학년 신체활동 예시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예시표에 나온 이제 5에서 6학년군에 있는 이제 이 예시들 보면은 씨름하고 이제 골프 그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씨름하고 골프가.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이제 3, 4학년에도 신체활동 예시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이제 지금 중등학교랑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렵고 5, 6학년 보면은 좀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종목들 보시고 우리 중학교랑 연계성 있는 종목들은 조금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체조에서 뭐 육상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육상은 그리스 시대부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체조들이 있고요. 평균대도 있고 그 다음에 태권도 그리고 골프형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 자전거가 이제 있고요. 사이클링 해서 자전거가 있고 프랑스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오리엔티어링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활동 해가지고 뭐 영국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관련이 있고요. 승마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예. 그래서 신체활동 예시표에 쭉 보면은 이제 뭐 호흡법, 근육이완법 이런 거 심리 조절해서 심리학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기술형 이 스포츠에서 기술형 스포츠에 보면 동작형 뭐 마루, 평균대, 철봉, 도마 그래서 이제 독일 때부터 이제 근데 독일에서부터 이제 이 평균대나 이런 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육상 그리고 국궁, 양궁, 서양에서 궁과 관련해서 작년 나왔고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유도는 조금 일본 거죠. 일본 거라서 우린 또 일본 거는 별로 출제가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축구, 농구, 핸드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뭐 하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양 체육사 그리고 특히 한국 체육사는 특히 종목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그냥 잘 보면 되겠구나. 잘 모르겠으면 종목은 확실히 좀 챙겨서 보자. 특히 신체활동 예시표에 있는 것들 잘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양 체육사를 이제 보는데 고대입니다. 고대. 고대에서 이제 서양 체육에서 스파르타랑 이제 아테네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랑 아테네.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국가주의, 전체주의, 군사주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한 이제 군인 육성이 목표였다. 그래서 뭐 학원에서도 뭐 스파르타식 학원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구성원이 시민들이 전부 다 이 국가를 위한 하나의 부속품, 국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관점이 스파르타입니다. 그 요게 이제 근대에 와서 뭐 독일, 뭐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국가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뭉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몰살이에요, 몰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개개인의 어떤 개성보다는 국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사의 육성이 목적이었고, 이제 병약한 아기는 이제 뭐 버려지기도 하고 해서 공립공동교육소에서 모두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립공동교육소, 뭐 아고개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북한사에서도 이제 공동타가소를 통해 가지고 기르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부모님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뭐 김정은 뭐 이렇게 그런 지도자를 위한 세뇌 교육을 받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립공동교육소에서 이제 다 교육을 받았고 결국은 18세에서 FFP 사관 후보생 양성이 목적이었다 해서 우리 교재 제가다가 연구 써 있죠. 연구를 체크해 드렸죠. 연구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 문제에 언급된 내용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연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사관 후보생을 잘 기르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18세 그래서 애들을 패비라 FF입니다. 애들을 패라는 거지. 예. 상대방 애들이겠죠. 상대방 애들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제 지도자에서 뭐 파이도 노모스에서 뭐 감독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이제 군대 가면은 뭐 소대가 있고, 소대가 모이면 중대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라이 부하이 뭐 이렇게 소대 중대가 있었고, 그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곧 군 부대처럼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이제 짐네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이제 김네스티케 둘 다 같은 말인데 신체 단련과 군사훈련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신체 문화가 짐네스틱 또는 김나스티케. 그래서 몸에 짐내도록 아니면 이제 스틱으로 조정한다. 그 스파르타 그렇게 우리 몸을 스틱으로 조정하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훈련이 덜 됐다는 거지. 그래서 스틱 조정하듯이 내가 내 몸처럼 잘 움직인다. 김 나도록 몸에 김이 나도록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체육 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 무용인데 이 세 개 중에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많이 나온다면 체육이겠지. 당연히 우리는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다 외우긴 다 외워야겠죠. 예. 그래서 연구 문제로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외워야 돼. 비바시스에서 체육무용. 그래서 이제 비키바 시스터 이렇게 체육하러 보통 이제 운동장 가면 학교에 갔을 때 체육 시간이야. 그럼 애들 뭐 복도에 막 있으면 비키바 이렇게 하면서 막 운동하러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키바 시스터 해가지고 비바시스. 그 다음에 호모는 이제 그리고 운동장 가고 호모는 종교에 빠지고 그 다음에 로스 군사훈련 하니까 피비린내 나네. 군사훈련 하면 피비린내 난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제 그 동성 간의 어떤 사랑을 인정하지 않죠. 그 종교에서는 이제 이게 호모를 없는 사람 취급하죠. 로스 없는 사람 취급하죠. 호모로스는 종교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히 나올 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뭐 연구 문제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딱히 나올 건 없다. 그 다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 성격이고 심신조화적인 어떤 발달을 기대했다. 그래서 아테네가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 현대 어떤 체육 개념에 가지고 있는 근원지가 된다라는 거지. 근원지. 그래서 나라가 위기 상태일 때는 국가주의적으로 갔다가
안정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제 민주주의로 가게 됩니다. 예, 개개인을 뭐 어떤 걸 강조하고 문화적으로 조화된 인간을 육성하는 게 예, 안정기의 어떤 국가들이 대부분 이 형태를 취한다는 거지. 심신조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태평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테네 아이들이 태평한 시대다. 그 다음에 병약간하기는 공공기수 여성은 제국 상류층을 대상으로 남자아이만 대상을 했다. 그리고 팔라이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09년 객관식 때 기출된 어떤 문장입니다. 이 팔라이스트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팔라이스트를 모방해가지고 저기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이런 어떤 그리고 이제 저기 독일에서 이렇게 체조 학교들이 이 팔라에스트라를 많이 모방해가지고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에스트라는 중요하죠. 후대에 영향을 끼쳤으니까 우리 체조 문화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체조 문화에. 그래 팔라에스트라는 중요하다. 그리고 오전 경기 중심으로 이제 체육이 있었고 이제 김나지원에서 이제 뭐 체육, 철학, 문학 이렇게 했었고 플라톤에서 이제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FP 양성은 동일합니다. FP 양성은 동일하고 사관 후보생 그렇게. 그리고 체육 지도자, 운동교사 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현재 우리 삶에 우리 특히 한국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리스 시대 번그리스 경기 대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고대 그리스 경기전에서 올림피아제, 피티아제, 이스미아제, 네메아제 이렇게 명칭으로 해가지고 근대 올림픽에 영향을 끼쳤다. 올림픽이 왜 중요할까요? 근대 올림픽이 에? 우리 올림픽이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할까? 올림픽 하면 지구촌이 다 모이잖아. 그쵸? 우리 명절 왜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명절, 설날, 추석 중요한 이유는 다 같이 한국인이라는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즐기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하나로 결속시킨다는 거지.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거지. 사회 통합. 그래서 전 세계인이 사회 통합할 기회가 없죠.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문화를 같이 즐기는 우리 전 세계의 명절이라고 보면 되죠. 올림픽이. 그럼 그 기원이 된 게 이게 그리스 시대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올림피아제 이 명칭 이게 제일 큰 경기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된 거죠. 예, 어원이 그 장소가 이제 04년도에는 이 장소를 써라고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04년도에는 그래서 올림피아 앨리스 크로스 언덕 장소였고 주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격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더니 이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하고 어떤 매사에 판단을 할 때 뭔가 이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판단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 생각하고 뭔가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이 더 주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종교가 더 내 어떤 삶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다 이 신들이 노했기 때문에 뭔가 비가 많이 오고 신이 이제 삐졌기 때문에 비를 안 내려주고 모든 원인을 다 신에게 기원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림피아제는 이제 이 제우스 신이 되는 거고 주기가 이제 4년. 그래서 지금 또 4년 주기로 하고 있고 내년에 올림픽 하죠. 내년에 올림픽 하고 그리고 상으로 야생 올리브관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로 주신과 상이 연구 문제로 있다는 거죠. 연구 문제로. 그래서 공사 기출보다는 이 연구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기출될 때는 지금 현재 학회에서 나온 책이 없었어요. 학회에서 나온 책이라는 건 모든 이제 체육사 파트에서 그 각 교수님마다 전문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준 거야. 이 책 보고 공부해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회학이 작년에 나온 거고 체육사는 진작에 나왔고 0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가 이 공사 기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올림머리 했는데 올피 이내 일단은 크게 4개를 외워야 되겠죠. 올피 이내로 일단은 외워야 된다. 올피 이내로 첫 글자 이렇게 따서 외워야 되고 올림머리 했는데 피가 나네. 올림머리를 너무 세게 잡아당겼다는 거죠. 올림머리를 피나네. 그래서 쟤 울고 있다. 제우스. 야 다음에 여기 올리 없다 해서 올리븐 야생 올리브관. 그래서 머리하러 갔는데 올림머리를 막 세게 당겨가지고 쟤 울고 있어. 다음에 여기 올리 없어 해서 올리브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PT 아재예요. PT 아재. PT 받고 있는데 PT 받고 있는데 아재가 이제 아재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재 데리고 PT를 받는다는 거지. 아재 델피죠. 델피. 그래서 뭐 델피 신탁 해가지고 뭔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뭐 델피 신탁 이런 어떤 기원이 되는 장소가 되고 근데 이제 델피에서 이제 근육이 아폴론. 그래서 PT 받으면 근육이 아프니까 아폴론 이 되는 거고 매월 계산해서 이제 PT 돈 계산하죠. 매월 계산한다. 월계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폴론 월계간 이렇게 기억나겠죠? 그 다음에 이스트미아제가 됩니다. 이스트미아제. 그러니까 이스트가 이제 동쪽이니까 동쪽에 미아된 애가 있다. 코린트거든요. 그래서 코린이라서 이제 미아가 됐다는 거지. 코린 잘 못하니까 돈을 잃었겠죠. 그래서 미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가 동쪽이니까 미스트니까 동해 물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생각했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생각하고 포세이돈 해서 바다 포세이돈 해서 포세이 해서 2년마다 했었고 그 다음에 2절을 부를 때 저소나무라고 부르죠. 저소나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저소나무 다 까먹었네. 부를 일이 없으니까 소나무관입니다. 소나무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메아제입니다. 네메아제는 코린트항 남서계곡이고 이제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내내 메아리가 울릴 정도로 이제 이 저기 뭐냐 셀러리맨들이 보통 이제 상관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내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러리맨 또 이제 역시 코일을 많이 하죠. 코일을 많이 하는데 잘 못하니까 코린이고 남는 게 없어. 남서계곡 남는 게 없어요. 남서계곡 그리고 호적되고 있죠. 호적되고 있고 쟤들 다 울고 있다. 셀러리맨 그래서 셀러리관 요렇게 그래서 제우스 이렇게 다 올림피아제처럼 네메아제도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연구 문제로는 주신과 상 그래서 이 주신과 상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주신이 중요할까요? 상이 중요할까요? 때려 그냥 우리 생각이야. 그냥 상? 왜요? 좋으니까. 지금 현재 그 문화가 오고 있잖아요. 그 관을 주잖아요. 그쵸? 올리브관도 주고 월계관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지금까지 미치냐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은 이제 이 신적인 의미는 이제 조금 이제 기독교로 인해서 이제 다 이게 전체가
이 경기들이 다 멈췄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신적인 측면, 이 당시에는 신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당시에는, 역사가 중요했는데, 하여간 이제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오고 있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고대 올림픽을 보면은 전설,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도 됐고, 연구 문제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외워야 되겠죠? 기출 문제도 있고, 연구 문제로도 있습니다. 그럼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올림피아 경기 대회 유래 두 가지 전설이 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게 그 기원이 있다는 거지. 헤라클레스에 얽힌 전설 해서, 헤라클레스가 일레스의 왕 아오게이아스와 싸움에서 승리한 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열었다라는 전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펠로포스 해가지고 전차 경기에 얽힌 전설에서, 펠롭스가 피사의 왕 오이노마오스와 벌인 전차 경기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개최했다라는 설이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리스 민족이 뭔가 다른 지역의 어떤 전쟁에서 다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과 전쟁을 쳐가지고 이겨 먹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리스 나라들이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 조그만 도시국가고 약해요. 작아. 아주 큰 나라가 아니야. 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에서 이겼다는 전설이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민족 의식을 이제 일깨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사건들이. 예. 그래서 올림머리 해라. 올림머리 하면은 이제 하이클래스가 된다는 거. 올림머리 하면은 하이클래스가 되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올림머리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선동여왕의 미실이 아시나 잘 모르겠는데, 선동여왕의 미실이도 올림머리를 하고, 하여간 올림머리 하면은 하이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펠롭스에서 펠롬들 다 패고 왔다는 전설이 있다. 세니까 펠롬들 다 팬다는 거죠. 펠롭스. 그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대회를 이 당시에는 어떻게 운영했는가?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심판 참가 선수에 대한 규정이 12년도 기출이 됐습니다. 객관식 때. 일단은 휴전 약속이다.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하는 소위 올림픽 정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올림픽 하는데 그 올림픽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침략을 했다.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뭔가 같이 어울려서 만나서 어울린다라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예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쟁을 딱 멈춘다는 거지. 예, 그래서 휴전을 한다. 언제? 올림픽 열리기 10일 전에 선포를 합니다. 10일 전에. 그래서 정전 선포하면은 도시국가들이 상호 휴전에 들어갔다 해서 전쟁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및 참가 선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심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 그리고 참가 선수는 순수한 그리스 혈통의 남자 해서, 얘들은 다 나라가 다르지만 민족은 하나라는 거죠. 같은 핏줄이라는 거지. 지금 한국과 북한은 민족은 같죠. 같은 핏줄이죠. 민족은 같은데 이게 나라가 다른 거죠. 그리고 정치 종교적인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이전에 죄를 받은 적이 없고, 앨리스의 여권, 여권이라는 건 어떤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여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지덕체를 겸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심신조와 지덕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이상의 어떤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요구된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지금 또 이런 선서를 하거든요. 지금 또 올림픽 경기 전에 이런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 또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림픽 경기 전에 올림픽 선서를 하죠. 합니다. 그래서 경기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경기 전에 10일 전에 정전 선포죠.
그 다음에 심판 10명이고, 그 다음에 10개월 전인가? 10개월 이상 열심, 10개월 정도 이렇게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비열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승자 상품은 이제 제7회 때부터 올리브관이 주어지고, 제우스 신의 어떤 중요한 성스러운 나무가, 제우스 신이 뭐 아끼는 나무였겠지. 예, 올리브관이 주어졌다. 그 다음에 경기 종목, 일단은 이제 5종 경기 해가지고 5종 경기를 먼저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경기 종목에서 이 종목들이 지금 또 합니다. 지금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12년대 기출이 되었고 연구 문제도 있고 중요하죠. 5종 경기는 만능 선수를 가리는 종목이다. 야, 전천후 최고의 만능 선수. 그래서 이제 일단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원반 던지기를 먼저 합니다. 팔이죠, 팔로 던지죠. 원반 쫙 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뛰기 합니다. 다리죠. 팔 쓰고 그 다음에 다리 힘 테스트 합니다. 그 다음에 창으로 다시 팔을 써요. 창, 투창.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합니다. 또 다리를 쓰죠. 달리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슬링은 온몸으로 이게 싸우는 만능 선수 원멀 창달래를 합니다. 예, 5종 경기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이 당시에도 체력 안배를 고려했구나. 원반 던지기 하고 바로 이제 창 던지기 하면 팔 힘이 이제 떨어지니까 뭔가 이게 좋은 기록이 안 나왔겠죠. 자기들도. 그래서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대로 먼저 한 종목씩 투원반 지금 또 하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잘 안 하죠. 학교에서 투원반 잘 안 해. 다치니까. 고대 그리스의 돌 던지는 경기도 있었으나 올림픽 종목에는 원반 던지기,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는 아킬레스가 철개를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에게 뭐 상을 주는 형태도 있었다 해서 원반 던지기 있었고, 도약 멀리 뛰기가 있었으나 뭐 제자리에 뛰는 건지 뭐 달려서 뛰는 건지는 정확한 사실은 없다. 뛰기가 있었다. 그 다음 투창, 정확성과 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기였고 전쟁을 위한 훈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투창이었다. 그리고 이제 경주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1회 때부터 했고 근대 올림픽에서도 이 달리기가 중요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경주가 중요한데, 일단 스타디온에서 뭐 올림픽 경기장을 뭐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메인 스타디움 해가지고 그 기원이 됐겠죠.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를 뜻하는 의미다. 그래서 직선주로가 뭐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선주로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어쨌든 스타디온. 그리고 우리가 출발선에 서면은 스타트를 잘해야 되겠죠. 스타트.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 그 다음에 스타디온을 왕복하면은 디아울로스입니다. 디아울로스 왕복 달리기가 되고요. 그 다음 돌리 코스는 이제 20에서 24번, 20에서 24번을 돌려요. 계속 돌리는 거지. 돌리 코스 장거리 경주.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 스타 선수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왕복하면은 왕복하면 힘들죠. 힘들디야. 울음소리도 안 난다. 디아울로스. 그 다음에 장거리는 계속 돌리고 돌리 코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레슬링입니다. 그리스의 신체적 힘, 기미나 모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스포츠였고, 서서 하는 게 있고 엎드려서 하는 게 있었다. 스탠딩과 그라운드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투가 있었고요. 불량에서 서로 뭐 정오했다 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판그라티온에서 오늘날 이종격투기처럼 레슬링과 권투가 혼합된 형태가
되었다 해서 레슬링과 권투가 혼합된 형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배열도 조금 내용과 관련지어 가지고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종 경기 먼저 했고 그 관련된 5종목을 하나씩 봤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 가지고 레슬링, 이 5종 경기는 없는 권투, 이 두 개가 판크라티온이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경주입니다. 전차 경주.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형태가 되고, 기원이 되니까 중요하죠.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 기출 표시를 안 했네. 그래서 테트리폰이 이제 4두마차 경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테트리스 하면은 벽돌 4개짜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테트리스가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된다. 말 4마리가 끄는 경주가 테트리폰이고, 시노리스는 이제 시소 생각합니다. 시소가 2명이 앉아서 왔다 갔다 보통 많이 하죠. 2두마차 전차 경주. 근데 시소 4명 타는데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따지지 마요. 우리 동네는 2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동네가 이상한 동네야. 시소는 2명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올림픽 게임의 도입 종목들 해서 도입 종목들 그 시기가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776년 전입니다. 기원전 스타디온 경주로 단거리 달리기로 시작했고 14회 때부터 디아울로스 왕복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50년 동안 주로 이게 단거리 달리기만 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연구 문제로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 다음에 나중에 15회 때부터 뭐 장거리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5종 경기 생기고, 이렇게 전차 경주 생기고, 시험에서는 그래서 단거리 5종 테트리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라톤 유래에서 뭐 필리피데스 마라톤 유래가 있는데, 필리피데스가 연구 문제의 용어로 등장합니다. 필리피데스 마라톤 유래입니다. 그만 뛰고 이제 말리라 피리 불어서 말렸는데 피로 누적으로 데스했다. 그만 뛰어라고 말렸는데 피로 누적으로 데스했다. 그래서 피리로 불렀거든요. 피리로 불렀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 뛰었어. 그래서 기원전 490년 1차 정복에 실패한 페르시아는 2차로 그리스 정벌하기 위해서 본토 동해안에 상륙해서 마라톤에는 지명이 있다는 거죠. 거기 진을 쳤는데 아테네는 이제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이제 스파르타에 구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피데스가 사신으로 구원 요청하라고 보내줬었죠. 근데 구원 요청하는데 스파르타에 갔던 필리피데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를 이제 아테네에게 다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벌판을 뛰어가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는 형태가 됩니다. 필리피데스 마라톤 관련. 그리고 고대 올림픽 역사적 의의가 있다. 역사적 의의. 근대 올림픽 재창으로 이어져 인류 스포츠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운동경기 및 체육 가치 윤리에 대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어떤 문화적 의미로 이렇게 남겨졌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으로 끝났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인, 뭔가 아름다운 형태의 어떤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의 민족 단결 평화 유지 공헌했다는 건 이건 그리스 얘기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이때는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잘 없었죠. 그럼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인 일이 없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뭔가 뽐내고 싶어 해요.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별로 뭔가 뭐 아름답게 만든 조각품이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뽐내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웅변의 어떤 자리도 되었고 학문예술, 민족 단결 평화 유지에 공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역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대 올림픽으로 쿠베르탱이 살렸다는 거지. 소환시켜 가지고 그래서 근대 올림픽 제창으로 인류의 스포츠 문화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인류 전체의 문화로 쿠베르탱이 이제 되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쿠베르탱이 현대 스포츠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게 요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승자의 월계관 수여하고 질적 정신적 가치를 높게 해서 그 뭐 저기 뭐냐 비열한 일 하지 않고 뭐 저기 뭐냐 뭐 맹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형벌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어떤 같이 즐기는 아름다운 이제 정신적 가치를 남겼다는 거지. 운동 경기 예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비열한 짓 하거나 뭐 윤리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켰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뽐내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심판도 매수하게 되고 막 뭐 이렇게 어떤 규정들을 위반하면서 그냥 1등이 목적이 된 거지. 변질이 된 거죠. 지금 근대 올림픽도 처음에는 이제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이게 그냥 매너 있는 플레이 하다가 나중에는 약물 중독 사건이 나오고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전체가 뭐 선수들이 다 제명되기도 하고 아주 옛날에 더 심했죠. 약물을 했다는 걸 밝히는 어떤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막 약물 중독 시켜가지고 뭐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경기 윤리가 매우 강조되었던 올림피아제도 후반을 들으면서 상업화되었다. 그래서 자연히 승리 지상주의 풍조가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지. 예. 처음에는 그냥 신 앞에서 제우스 신 앞에서 내가 비열한 짓 해? 신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신 앞에 서면은 굉장히 신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속이는 짓이나 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의미가 사라지고 직업 선수가 등장하고 그래서 체육의 이상이 점점 사라져 쇠퇴의 길이 걷게 되었다 해서 시옷입니다. 쇠퇴, 시옷, 상업주의, 상업화되었고 승리주의 풍조가 만연했다라는 거지. 시옷, 시옷, 시옷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쇠퇴되었다. 그리고 쇠퇴되는 건 이제 쭉 내려가는 거고 쇠퇴는 종말은 딱 끊어지는 거죠. 종말은 딱 끊어지는 겁니다. 로마 시대 서기 393년 예수 이후죠. 예수님 태어난 이후 데오도시우스 1세 즉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로마가 이제 맹위를 떨칠 때죠. 그래서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배척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왜냐면 이제 고대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다 뭐가 있어요? 올림픽마다 신이 있었잖아요. 제우스 신, 뭐 아폴론, 뭐 이렇게 다른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들 다 집어치워 안 돼. 그래서 뭐 제우스 신상 뭐 이런 거 다 로마가 그냥 다 없애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각종 재정 경기도 다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들이 점점 이제 막 부패하고 막 심판 매수하고 다 안 좋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종말은 이제 결국은 데드됐다. 그리스 올림픽이 데오도시우스가 데드시켰다는 거지. 양궁 기보배 선수가 있어서 양궁 기보배. 기보배가 딱 그냥 심장을 겨눴다는 거지. 심장 겨눠가지고 딱 끝냈다. 기보배가 기독교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 이교도를 배척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체육 사상을 보면은 사상적 배경. 일단은 그리스는 종교적인 배경이 셌다는 거죠. 종교적 배경.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땅이었고 운동 경기는 재래 의식과 연관있다. 아, 이 경기하는 게 신들을 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하는 이유가 아주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두 번째, 신체 미에 대한 숭배 사상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체육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미에 대한, 그러니까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막 몸이 더럽다 하잖아요. 보통 아우 내 눈 안 본 눈 뭐 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몸이죠? 저 같은 몸이죠. 저 같은 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예? 더럽다고 뭐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잖아. 그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이죠. 신체 미. 그 사람들은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찍죠. 그러면 아름다운 몸은 관리를 잘했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축복받은 몸이라는 거지. 축복받은 몸. 그래서 그리스 체육과 신체 문화는 건강 중시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신체미.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배경이 있었다 해서 이제 신체 문화 발달이 대부분 이때는 그냥 계속 전쟁을 치는 거야. 이게 나라 질서가 잘 안 잡힐 때입니다. 지금 인류 이후로 가장 지금 전쟁을 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류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 나라가 자리를 잡았고 가장 지금 전쟁이 적게 일어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 뭐 그 정도는 예전에는 뭐 이것도 전쟁은 아니야. 예전에는 뭐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게 침략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싸웠다는 거죠. 군사 문제. 그래서 그리스니까 그리운 축제, 윤종신이 그리운 축제 뭐 이렇게 노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운 축제. 그래서 배경으로 그리운 축제 배경으로 종신, 윤종신, 종신군이 있다. 크게 봤을 때 종신군인데 윤종신이 소속사가 미스틱입니다. 미스틱 스토리입니다. 미스틱. 자기가 만들었어요. 미스틱. 미스틱 할 때 미숭. 네, 이렇게. 그래서 윤종신 벽 화보 딱 뒤에 딱 배경으로 있다는 거지. 윤종신.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 제일 중요한 게 신체미 숭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군사.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철학자. 지금 체육과 체육사 하면서 그 다음에 동양 사상, 그 다음 서양 사상, 철학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트별로 이게 사상가들이 나와요. 사상가들. 그러니까 사상이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사상. 체육의 역사.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역사가 일단 중요하고요. 종목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사상이 중요합니다. 사상이. 제일 큰 테두리입니다. 큰 테두리. 그래서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이 시대에서는 이제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행복. 현 시대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하고 사람 죽어나가고 전쟁 치러 나가면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쟁 북한하고 막 중국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총 들고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나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총알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어요. 죽을 수 있다니까? 나갈 수 있어요? 어렵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지. 이데올로기를 심어요. 이 현세는 이게 다가 아니야. 아름다운 저 세상, 행복한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죽어도 돼. 신에게 그럼 죽었을 때 신과 가까워지면서 신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데올로기 심죠. 종교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죽으면 뭐 천당 간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해가지고 천당 가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신하고 신체를 특히 분리시켰습니다. 신체는 언제든지 망가지고 막 다치고 신체가 다치니까 고통스럽고 하니까 분명히 신들의 세계는 우리와 같이 뭐 아픔이나 다치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신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신체를 갖고 있었더니 전쟁침에 누가 찌르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분명히 신들의 세계는 그런 게 없을 거다. 분리되어 있을 거다. 정신과 신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제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도 플라톤 특히나 이제 정신 세계를 강조했죠. 이데아 이런 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플라이 날다 하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체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 신체와 정신은 일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대 체육 사상에 제일 가까운 게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서 우리 몸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래 있다는 거지. 아래 땅에 붙어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신일체론 우리 정신세계는 몸 아래에 있다.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아래태. 그래서 심신일체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체육을 교육의 기본 영역으로 파악해서 당연히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 탁월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뭐 저기 코콜리 스미스였나? 스미스 윤리 규범 휴즈와 코콜리였나? 기억이 안 나네. 학자 이름이 규범 있잖아요. 스포츠 윤리 규범에서 이 탁월성 추구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에서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 영향을 끼친 건 딱 하나 이제 관중 스포츠를 남겼다는 거지. 그리고 그 관중 스포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었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초기는 대부분 이렇게 있는 거고 후기가 이게 중요한 거죠. 관중들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오락 성격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 기술은 이런 목적들을 많이 출제를 했어요. 옛날 기술들은 목적들을 많이 출제했는데 지금은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 이런 걸 쭉 쓰도록 하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딱 뭔가 어떤 사람 이름 뭐 유베날레스가 얘기한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뭔가를 어떤 조건을 많이 주죠. 로마는 이노마 전지훈련 체력 강화에서 뭐 전지훈련 전체 체력 강화에서 전체 강화 이건 나올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첫 번째는 관광 5성 호텔 관광 5성 호텔 가서 후기 쓰고 시작 관광 5성 호텔 관중 5성 오락 성격 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은 이제 관중 스포츠 오락 했을 때 일단 검투사 전차 경주는 검노 이 검을 쓰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이거 영화 혹시 보셨어요? 글래디에이터 영화 저는 재수 때 봤어요. 재수 때 01년도에 재수학원 있을 때 봤는데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를 보면서 뭔가 장군이었는데 뭐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이 콜로세움에서 저는 이제 그 99년도 말에서 2000년 밀레니엄 때 딱 그 유럽을 여행을 했었거든요.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도 보고 다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는 갔을 때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콜로세움이 막 그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막 이렇게 대가지고 보수 공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콜로세움이 막 보수 공사하고 있었는데 이 역사도 사실을 모르니까 봐도 뭐 하는지 몰라. 의미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화를 딱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격투 등은 대중을 현혹하던 소위 그레코 로만쇼 그리스 로마 형태.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정신을 물려온 거죠. 그리스의 정신을 물려온 쇼였다는 거죠. 쇼.
그래서 로마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문화는 거의 그리스 거를 흡수했어요. 그리스 문화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후기 로마 사회를 풍자하는 빵과 서커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시민들에게 막 빵을 던져줘요. 빵을 엄청나게 던져줍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어떤 투표로 의해서 정치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막 먹을거리 이런 거 제공하고 보여줄 거리, 볼거리 제공해주는 서커스. 볼거리 제공해주는 거지. 그래서 공화정 후기에는 원형 연무장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콜로세움이고 이렇게 유혈 스포츠 이렇게 사람 죽이고 동물 죽이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 원형 경기장은 전차 경주가 일어났죠. 그래서 유혈 스포츠는 정치가들이 이제 그때 지지를 위해서 각종 비천한 유혈 스포츠를 계속 보여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전부 다 볼거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뭐 지금 스포츠카나 뭐 경마장처럼 이게 전차 경주하면서 스포츠카 막 이게 빨리 모터쇼 이런 것처럼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럼 탈정치화, 국민들에게 그냥 흥미, 재미, 쾌락을 던져주면서 국민들에게 정신 상태를 이제 정치적인 무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 근대에서는 우리나라 1980년 프로스포츠 도입 배경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중 스포츠가 있었어요. 관중 스포츠. 그래서 로마 하면은 관중 스포츠입니다. 일단 원형 경기장. 그래서 원형 경기장은 대표적인 키르코스 이제 막시무스 해가지고 이제 전차 경주가 있었고, 곡선주로 돌 때 위험을 동반했기 때문에 사상자들이 많이 나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지. 그리고 코너 돌 때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원심력, 구심력 있고 원심력 있고 사상자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정적 기술을 참가하고 전차에 떨어져도 전차가 결승을 통과하면 우승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죽거나 말거나 이 말이 그냥 끝까지 타고 가면은 타고 가서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보다는 이 말이 그냥 결승에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비인간적인 경기였다는 거지. 이 시대에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 사람 죽으면 더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으니까. 지금 또 이제 그냥 권투보다는 UFC가 더 인기가 있는 게 더 잔인하고 뭐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피가 더 많이 나죠. 권투는 글러브가 두껍고요. UFC는 글러브가 얇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 권투보다는 UFC를 더 많이 보죠. 그다음 원형 연무장은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연무. 그래서 대표적인 쇼는 검투사. 그래서 호랑이 사자 상대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과 사람을 붙였다는 거지.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의 글래디우스라는 무기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가장 자극적인 관중 스포츠가 되었다. 검을 들고 싸운다는 거죠. 그냥 목욕 문화가 있었고, 때르마에 때를 민다. 때르마에 때미는 문화가 있었다. 사교 장소였고 향락적인 로마 문화를 상징하는 이제 오락적인 장소가 되었다. 목욕 문화가 있었다. 그 로마의 체육 사상에서 이제 갈렌이 있었고 유베날레스가 있었는데, 갈렌은 직업적인 운동선수 검투사들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노마 로마니까 검투사가 무기 잘 안 갈렌, 검투사들이 무기 막 갈았겠죠. 유배 날려버린다. 무기 안 가면 유배 날린다는 것이 유배. 그러니까 유베날레스가 재작년에 나왔다. 재작년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검투사들이 몸이 엄청나게 뭐 좋고 한데 자기가 승리하면은 이제 뭐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상금을 얻으니까 몸을 더 단련시켜서 상대방 더 죽이고 더 현혹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혼탁해진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통제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존 로크가 그냥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라고 그냥 인용해가지고 그 유비날스가 풍자한 얘기를 못 알아먹고 그냥 이제 이 말 그대로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고 시간상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